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현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정사라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곽창숙 평생학팀장 배석했습니다. 허희경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6조 교육경비 지원 철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요구 및 사전협의를 통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공문 등을 안성교육지원청과 가깝게 발송하였으며 향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낭비를 해소하고 안성교육지원청과 위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고사항으로 자료 109조 시민장학회에 대한 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방안 검토입니다. 안성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 시 시민장학회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성 시민장학회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0조 범교육혁신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안성만의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안성시 교육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체 회의, 분과 및 운영위원회 회의 등 5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회의 및 운영을 통하여 안성시 미래교육에 대한 과제 및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1조 세계 언어센터 개소에 따른 이중언어 강사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광덕초등학교의 이중언어 교사 지원 방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이중언어 강사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리모델링 1건은 완료하였고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공사의 1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는 안성시 자체감사 지역사항 총 9건이 있었으며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조례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감사원 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사단법인 청소년 선도위원회 안성시 지부 외에 6개 단체에 2억 7,373만 7천 원을 각각 정산하였으며 2022년에는 3억 1,66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의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과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협약에 3건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의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원국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기 1차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투자 심사 시 공도 1 초중 통합 운영학교 신설에 대하여 조건사항이 있었으며 2022년 10월 예정인 중앙 공동투자 심사 시 조건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평생학습관 외에 4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및 명단의 세부 내용은 7쪽부터 1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의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의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공도 추종 통합학교 신설 주민설명회 청구 민원이 있었으며 2021년 6월 24일 공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정민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
안성시 거주 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조의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과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조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등 24개 사업에 64억 6,988만 7천 원, 대응 지원 사업으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에 53억 8,555만 3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으로 2022년 자체 사업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등 24개 사업에 67억 749만 6천 원, 대응 지원 사업으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57억 5,620만 2천 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의 평생교육 업무 추진 현황 및 수혜자 명단,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3억 6,35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5억 7,29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의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 현황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대면 혼합 운영하여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225과목에 수강인원 1,604명이 참여하였고 69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66쪽의 2022년도 평생학습 운영 실태 현황으로 2기까지 교육과정 141개 과목에 수강인원 1,514명이 참여하였고 111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구성 및 인건비 지급 현황과 출연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으로 장학금은 기본 자산의 이자 수익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학부별 지급액은 대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50만 원, 초등학생 30만 원으로 2021년에는 173명에게 장학금 2억 1,3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현재 102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68쪽의 시민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단체 8개 사업에 3억 1,04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5개 단체 8개 사업에 3억 3,275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의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167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회의 및 단속 실적으로는 2021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49회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현재까지 5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수당으로 읍면동별 각 2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을 청년문화공간 조성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구 인지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8억 2,900만 원으로 전액 12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363평방미터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관리실과 전시실, 카페 주방, 독서방,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공유 주방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설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심 속 쉼터 공간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도지역 유초중등학교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 2021년 5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가 재검토 결정되어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의 부족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 복합시설을 반영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2년 4월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의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으로 2021년에는 158명에게 1,279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는 37명에게 23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은 안성시 관내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를
2021년 12월 17일 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부터 73쪽까지 세계 언어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계 언어센터는 세계화 시민 의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를 비롯해 러시아어, 중국어 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의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글램핑장과 오토캠핑장에 1,592명이 이용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8,5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4쪽의 이용 및 예산, 관리 현황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리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공도 초중통합학교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저희가 25년 3월 개교로 목표로 삼았는데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설계 공모하려고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하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시비 부담분이 이제 복합원 시설에 한 8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 용역하고 중기 지방 재정에 반영해서 절차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 용역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CC 설계 용역까지 하면은 한 1년은 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1년이요? 네. 그럼 23년 9월에 용역이 끝나고 착공은 언제 들어갈까요? 23년 말이나 24년 초쯤에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네. 이게 지금부터 용역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다면 그냥 착공해서 완공까지 1년밖에 없는 건데 이게 또 개교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최대한 저희가 일정에 맞게 교육청이 이제 학교 건물이 크기 때문에 저희 복합법보다는 학교 건물 때문에 좀 약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초중통합학교 신설되는데 저희 안성시 공무원분들이랑 교육지원청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건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해주신 거는 공도 시민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명도 받으시고. 네. 이게 지금 통과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도 주민들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이게 진행이 문제없이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저희 지금 시랑 교육청이랑 TF팀 만들어가고요. 수시로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이제 가급적이면 공도읍에서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시민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 번이 아니고 예. 그래도 분기나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공도 시민분들께서는 저번에 3차 국가철도망 평택부발선이 통과가 돼서 철도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가 안 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좀 소통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애쓰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에 평생 교육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과정별 현황 해갖고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거랑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표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그냥 세분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좀 다시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요 과정별 현황을 보면 이 과정이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 시리즈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매월 하는 것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수강 인원도 합해져 있는 거고 강사료도 합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보여지는 게 단가가 뭐 1시간 35분에 강사료 금액이 873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너무 네. 부족하지 않나. 네.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그 단가에 표시한 거는 1시간에 그리고 옆에 금액이 700만 원이 아니고 1시간에 3만 원이고 총 예산액이 700만 원이라는 표시입니다. 어디가요? 지금 64쪽에 네.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강사료 단가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아, 네, 네. 예. 한 다 시간에 3만 원이고 총 그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700만 원이라는 아. 표시입니다. 아, 네. 전 1시간 30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주시는데요. 이 과정을 만들고 그죠? 기획을 하면 이제 그 강사 섭외하시고 강사 섭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과정을 홍보를 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엔 이 수업이 좋았다. 뭐가 있었다라는 평가까지가 이루어질 텐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각자 나누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분이 전담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직원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분야별로 본인들이 연말 되면 이제 그 설문조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과정은 행정에서 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형태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시민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과정을 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 우수 프로그램 예.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할까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절차를 거치면 시민들이 언제까지 뭐 거기 5명이든지 아니면 10분이 자기들이 거기 맞는 주제를 발굴하고 뭐 장소도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그거를 선정해서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한 몇 % 정도 될까요? 1년의 건수로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작년도 올해 거만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2022년도. 네, 담당자분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곽창수입니다. 그 65쪽의 과정별 현황 2022년 거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모자가 붙은 것들은 시민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이 강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성인문예 교육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이라고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나가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시게끔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 행사를 하면 안에 채워지는 사람을 채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게끔 간다는 것도 압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일일이 제가 뭐 어떤 사건을 갖다가 얘기해서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앞으로 원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갖다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김보라 시장님 되시면서 제일 많이 한 것들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시민들이 먼저 발굴하고 제안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실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분들이 물론 지금도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그분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드릴 거는
70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회의 실적을 보면 2021년도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단속 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총 49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도 단속을 하러 나가신 횟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어 있는 그런 보고는 따로 받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현입니다. 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건수고요. 현장에 나가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구입하는지 이런 단속도 하는 거고요. 뭐 음식점이라든가 편의점 다니면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 금지한다는 편말을 부책의 의무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부분 단속도 하고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붙이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환경에 대한 지도인가요? 청소년한테 술, 담배 판매 또 구매 그 부분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행정처분까지도 그러면 이어지게 되나요? 네, 만약에 적발이 된다 하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이제 그럼 지금 그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근데 지도 단속을 하면 그날 결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예, 그 결과 자료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단속하면 저희가 처분까지 가능했는데 이제 요즘에 경찰관들도 업무가 과중되고 사실 읍면동 그 청소년 지도위원분들이랑 회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위주로 하지 경찰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계도 활동 위주로 합니다. 요즘에는. 요즘은 네. 그러면 단속보다는 계도네요. 네. 근데 이제 2021년에는 49회가 됐는데 올해는 5회밖에 실시가 안 됐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작년까지는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이제 자체 본 읍면을 단속하셨고요. 그 2021년 12월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감시단 위주로 단속을 해서 감시단이 지금까지 16회에 413건 계도 활동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로 한 부분이 그래서 건수가 좀 감소했는데 여름에 하절기 방학 기간 이용해서 그 후에도 지도 단속 청소년 읍면 지도위원도 단속 실시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단속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른 과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좀 더 캠페인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1년에 그냥 뜨문뜨문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시고 계도 기간을 갖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금연 지도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들 아예 금연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캠페인 활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과에서만 딱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행정에 대한 처리 문제도 있어서 그러는 걸로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경찰서나 뭐 소방서나 뭐 여러 분들이랑 간담회를 가질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는 한 곳에서만 뭐를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만약에 폭력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경찰과 또 우리 또 조사를 하시는 또 가족여성과에서도 나가셔야 되고 또 법원에서도 나오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을 하시고요. 교육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과치를 만드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했다라는 그 활동의 줄을 갖지 말고 이게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최호세 의원님 손을 먼저 들었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셨네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 운영 실적하고 2022년도 실적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현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그 신청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2021년보다 22년도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년도하고 22년도에 홍보의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합니까? 전략, 홍보 전략. 과거보다 SNS 통해서 하는 홍보는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 안성시에 이제 범교육 혁신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쪽 업체에서? 그 분과가 4개 분과 있어요. 세계 시민 분과, 마을 교육 분과, 예체능 분과, 뭐 진로 진학인데 이제 분과별로 그 위원님들이 그 열심히 공부하셔갖고요. 그 분과에 맞는 그 학생들한테 혜택 주는 그 과제를 만들어 오면 그걸 부서에서 검토해서 실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담아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범교육 혁신위에서 한 예산이 얼마 정도 1년에 잡습니까, 지금? 저희가? 나갑니까? 많지는 않고 한 1억 좀 넘을 겁니다. 1억. 예. 회의 수당까지 포함. 그 수당은 별도고요. 네. 사업이요, 사업, 추진 사업. 사업만. 아까 말씀하신 게 4가지 사업이 맞습니까? 분과가 4개 분과고요. 네. 이제 분과별로 세 개도 있고 2개도 있고 사업이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 확인한 거로 보면 8개, 분과가 아까 말씀하신 게 있겠지만 섹션을 나누면 한 8개 정도 되는데 뭐 여기 보니까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있고 아동센터 설립, 학교 텃밭가꾸기 등 해서 뭐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등 이렇게 8개로 섹션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그 나눠진 거에 대해 세계 시민 교육이 대체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혹시? 그게 세계 시민 이제 민주 시민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마인드 함양도 그렇고 트레이닝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좀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좀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직시하고자 그런 쪽에 분과위원님들이 그런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과입니다. 그러면 저 국장님께서 이 사업별로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연구를 갖고 오면 저희가 부서별로 실행 검토를 해서요. 예산에 담고 또 추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말에 또 보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사무감사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쪽 관련된 범교육 혁신위에서 했던 실적과 결과 보고서, 집행 내역서를 토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저희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짓기 전에 지면서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예. 저희가 전체 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총 금액이 얼마 정도로 확인하시나요? 그때 아파트 그 분양 세대에 따라 틀려지긴 한데 저희가 받아갖고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으로 그걸 우리가 저희 올려보냅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학교 시설 투자하는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년 알아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온지 별도로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그 한 3년 해서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총 금액이 연도별로 좀 납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결론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그 아파트가 시공사에서 뭐 시행사나 납부를 하겠죠. 그럼 학교 용지 부담금 학교 용지에다 쓰라는 얘기겠죠. 예. 예, 예를 들어 신축이라든지 아까 말씀 시설비라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안성 관내에도 뭐 아양지구 지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양지구에도 보면은 아양 중학교 부지가 있고 아양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청소년과에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가 있는데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백천초등학교 새벽 시장 이용하는 데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부지인데요. 예. 지금 뭐 김학 의원님도 그렇고 뭐 시장님도 공약했지만 지금 중학교 이제 신설을 거기다 공약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령 인구라든지 이런 여건 봐서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내권에 있는 학교를 그쪽으로 하나 좀 옮겨볼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청이랑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경기도 교육청도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은 좀 어렵다고 교육청에서 답이 왔고요. 이제 주 업무 또 거기서 추진합니다, 업무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예. 이제 중학교 신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하나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추진 중이시다는 네, 얘기신가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까요? 근데 그게 다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뭐 올해 안에 결정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올해 안은 힘들다고 봐요. 그 내년 봄이면 다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교육청이랑 같이 협조해서 예.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 투자심사를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 관계로 좀 시기를 정확히 언급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양지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할 경우에 보니까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안성시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협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내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학교 신설보다는 기존의 중학교 학교 하나를 예.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지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안성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협조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드리고 이제 주 업무는 교육청입니다. 사실 학교 신설은 시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 업무인데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그렇죠. 예. 시민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드리고 예산 지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아양지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당황지구도 사실 그 당황지구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당황지구는 신설 계획이 전혀 없죠. 그쪽에는 없습니다. 거기.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학로가 이제 위험한 곳이 너무 많잖아요. 이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곡 초등학교 원곡이래네. 우리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용두 초등학교, 용머리 초등학교. 용머리. 그러니까 매년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진짜 사고가 크게 터져야 이게 될 건지 혹시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그냥 대책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진짜로 사고 터지면 어떡할 건지 혹시 대책 관련된 게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예. 그게 읍면동 반부 때 이제 거기 학부모님이나 시민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학교 밖에 도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 시설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앞으로 도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 정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미룰 게 아니라 네. 근데 교육청소년과가 주간 부서장의 학교는 그래도 네. 해서 빨리 좀 요구하고 그런 계획이 있나 그러니까 부서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요구를 하든지 우리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든지 이런 게 좀 얘기가 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또 보도 나오면 또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이거 사고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지? 저는 안성시도 좀 깝깝합니다. 예? 막 그 TV 보면 이거 언제 사고 나겠다 싶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뭐 이 부분은 좀 빨리 해서라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차선책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관계 기관, 그러니까 뭐 도로과든 뭐 어디든 관계 기관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좀 만들어 이게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 그 등교 관련된 교통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시죠. 네. 예, 뭐 아버님들도 있긴 있는데 간혹 있긴 있죠. 그리고 하는데 혹시 이제 좀 여쭤볼게요. 그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혹시 관련된 게 안성시에서는 좀 지원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혹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있는지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쪽에 안전용품은 좀 지원이 되는데 안전용품 말고 근데 뭐 학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세요, 과장.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 이제 운영이나 여기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혹시 타 시도에서 뭐 지원되는 게 있는 건데 안성은 지원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 안성은 지원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학교 등교 지도를 녹색 어머니회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또 교통정책과에서 그 보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얘기를 또, 그거는 이제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승희 의원님이 이제, 우리 초중 학교, 신설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제일 중요한 게 공도에서는 뭐 고등학교 신설이에요. 아시죠? 예. 화두가 지금 고등학교 신설인데, 지금 혹시 그런 관련된 대책이나 아니면 지금 보면 뭐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뭐 준비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뭐 세우려고 했으면 뭐 이게 중기 뭐 지방 재정 뭐 계획이라도 뭐 이런 거 세워놓은 게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공도 지역의 이제 고등학교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다 필요한 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에 있는 한 학교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토지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된다고 하면 안성시랑 교육청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손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하여튼 뭐 그러면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가 네,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지금 그쪽으로 거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이들 지금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지금 그 용들이 쪽으로 아마 토지를 알아본다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 쉽게 해결되면 신도들도 금방 신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얘기들은 조금 뭐 있으면 좀 뭐 지금 뭐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좀 나중에 좀 추가로 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공면 다목적 체육관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 좀 해볼게요. 우리 성은리가 그 성은리에서 우리 그 원곡 초등학교로 출퇴근하는 그 성원 분교가 없어지면서 지원 받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올해까지는 그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통학버스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말씀드렸고 내년 사업 신청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시비로 지원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일단은 학교도 없어진 학생들이 다니는 거니까 도비가 사라지더라도 꼭 좀 챙겨서 뭐 학생들이 학교 다닐 동안은 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좀 성은리나 이게 주변에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성년의 날 청년회가 2020년도에는 보니까 사업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위원회 구성이 참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16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위원회 하는 역할, 위원회 구성에 위원들의 자격 여건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기 일괄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황 의원님. 그거 저기 팀장님이 답변 드릴까 봐요. 청소년 팀장 국선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다 중단되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황은 의원님. 예, 저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 안정비 지원 실적인데요. 여기 21년도 상반기 지원 금액이 627만 7천 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학자금 대출이자인가요? 주거 안정비인가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위원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하고 2022년 운영 실적 표기해 드린 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주거 안정비 지원 실적은 그 아랫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관해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 조례를 12월에 제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실적이 없는 부분은 올해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올해 국비 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2024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어서 24년도 이 사업 마무리되면 25년부터 12사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 627만 7천 원 1인당 그런 건가요? 총액입니다. 68명 총액이 627만 7천 원. 학자금 뭐 네. 예를 들어 한 학기에 600만 원이면 거기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만 지원. 학자금은 또 이자 이율이 적으니까 많지는 않아요.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성시 미취업 청년 긴급 재난지원금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국비로 하는 건가요? 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12사업이었습니다. 12사업인데 그 1인당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18.5%가 신청을 하셨어요. 미신청자가 10,000명, 신청자가 2,298명인데 이것도 그렇고 경기도 지금 청년 기본소득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도 신청해야 주는 거죠. 그렇죠. 신청진입니다. 이거 몇 프로나 지금 신청하고 계실까요? 혹시 나와 있나요? 청소년 팀장 국선입니다. 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80% 이상이 거의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취업 청년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 미취업 청년이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결국은 홍보와 이게 정보 전달의 문제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도 있고요. 또 그리고 대상자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알바하게 되면 네네. 그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그 대상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사실은 수요 예측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좀 할 네. 계획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인구 구성을 보니까요. 그 저희 안성이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데 20, 30대가 그래도 24.3%가 되더라고요. 21년 8월 기준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아직 청년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청년 정책 발굴이나 추진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분과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논의돼서 발굴돼서 추진된 사업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청소년 팀장 국선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올해 첫 출범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건 정도의 정책 발굴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물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각 분과별로 정책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층이 지금 청년 계층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계층이 될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악한 계층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청년 정책위 분과위원회 올해 출범을 하셨다고 하시니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 청년 공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하셔서 좋은 청년 정책을 모범적인 그런 청년 정책 발굴해서 제대로 이제 실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 관련 정책 지원금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워낙에 이런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잡았으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예, 추가적으로 좀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방초초등학교, 올해 서삼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폐교가 될 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안성시에 좀 어떠한 언질이라든지 뭐 의견을 묻는 건가요? 주민 설명회 같은 거는 하고요. 교육청도 아마 그게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아이들이 미달된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신에- 안성 수요상 신설은 사실상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죠. 이전 부분은 신설보다는 쉬울 건데 저는 어차피 폐교될 학교였으면은 좀 다른 공도라든지 안성 2동, 3동 이런 데 부지만 있다면은 이게 이전하는 방향도 조금 생각해 보셨을까요, 혹시? 근데 이전 문제는 거기 학교 주변에 저 시민분들이나 그 동문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사실. 아니 어차피 폐교가 되는 학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폐교돼 갖고 다른 뭐 서삼은 그 특수학교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기초등학교는 지금 신바람학교로 또 아니 방초초등학교. 방초. 거긴 아직 그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조금 교육지원청이랑 조금 소통을 하셔서 앞으로 일죽이라든지 죽산이라든지 뭐 보계면 이런 데는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폐교될 때가 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폐교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전하는 방안도 조금 교육청이랑 협의를 조금 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저도 한번 질문을 예, 먼저. 저기 광덕초등학교 아시죠? 예. 거기에는 다문화 외국 아이들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많이 이제 소외되는 감을 느낀다고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지원청이나 상의를 해서 그 20% 한국 아이들을 어울초등학교나 이렇게 하고 거기는 외국인 이제 전용 학교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 거기 지금 한 180명 중에 40명이 외국인이고 나머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수업도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도 많은 얘기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랑 한번 협조를 해봐서 지금 한국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예. 적, 예.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 성년회가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하고 이렇게 도비하고 연결져서 돼 있었고요. 2022년도 올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20년이라고 연도를 아까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정정합니다. 2022년도를 여쭤본 겁니다. 예. 여기 빠져 있어요. 없어서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2022년도는 원래 5월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10월 달로 연기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성년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성년이 돌아오는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5월에 성년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박종철 국장님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 용지 부담금을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를 설립하려면 아파트 시행사가 교육청을 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지역 여건을 보고 이 업체는 현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땅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여기 동신초등학교 만약 학교 증축을 할 건지를 판단해서 업체에다 권고를 하면 업체가 이제 돈을 또 시에 와서는 안 돼요, 현금은. 그럼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특별하게도 돈을 불입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갖고 이제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총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걸. 근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용지 부담금 예산이 네. 그게 안성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다 활용합니까? 경기도 전체입니다, 전체. 안성시에 납부했어도 안성시만 네. 사용한 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활용될 수 네, 있다. 네. 그 예산이. 예. 그럼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학교 용지 부담금이 지금 계속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안성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짜 중학교 신설이나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긴 돈인데 좀 안 맞긴 하지만 뭐 지침이나 아니면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정책적인 거라 지금 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일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